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재상 이공은 조선 제16대 인조임금 시절의 사람인데 명망이 높아 판중추부사라는 자리에 있었다. 이공의 여러 아들은 모두 재상의 반열에 있었고 사위 두 사람도 시종 벼슬을 하는 등 문벌이 혁혁하여 당대의 명문가였다. 이공이 사는 집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나이 50에 이미 아내를 2번이나 잃은 호랍이었으며 집안 살림까지 어려워 가난이 자심하였다. 이공은 정생과 이웃으로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으므로 이따금 필요한 재물이 있다 싶으면 나누어 주곤 하였고 때로 이공이 퇴궐하여 한가로울 때면 정생을 불러 바둑을 두기도 하였는데 정생은 이공의 후일을 고맙게 여겨 자주 함께하였다. 이공에게는 결혼 정년기에 딸이 있었는데 용모가 고왔으며 성질이 유순하여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부인이 이공에게 말하였다. 딸아이가 이제 다 자랐는데 대감께서 혼처 구할 생각을 안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라고 어찌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소. 뜻에 맞는 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했을 따름이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퇴청하고 돌아와 이공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대궐에서 김공댁 아들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합디다. 김공은 나와 조정에 친한 벗이요. 그가 내게 사돈을 맺자고 청하기에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대답함하고 했는데 내심 허락하고 싶었소. 부인의 생각은 어떠시오? 신랑감이 이미 마음에 드셨다니 그 나머지야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대감 뜻에 맡길 뿐이지요. 혼인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큰일이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소. 하고는 일어나서 사랑으로 나갔다. 딸이 곁에 있다가 부인에게 물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의 혼사입니까? 이 아이가 어째 이리 영리하지 못할까? 내 부모가 의논하는 혼사가 내 혼사가 아니면 누구 혼사겠느냐? 딸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곳에 혼사를 의논하실 거 없어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의아해져서 물었다.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딸은 한참을 한숨만 쉬다가 우물우물 분명치 않게 입을 떼었다. 어젯밤에 하다가는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 부인은 크게 의심이 들었으나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밤이 깊어져 주변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려 물었다. 모녀 사이에 무슨 말인들 다 못하겠느냐? 내가 아까 한 말은 어찌 된 것이냐? 딸은 한동안 입만 오물거리다가 말하였다. 제 꿈이 몹시 이상했어요. 어땠기에? 꿈에 제가 신부가 되어서 신방에 앉아 있는데 그 집과 마당이 모두 평소에 보던 것이었어요. 달빛이 뜰에 가득한데 마당가의 큰 살구나무에 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방 안에 있는 신랑은 바로 담 너머 이웃집 정생이었는데 두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저를 향해 빨리 이 용의 자식을 받으시오. 하기에 제가 붉은 치맛자락을 앞으로 펼쳐 받았습니다. 도마뱀과 모양이 비슷한 것이 5마리나 되었지요. 사방으로 내달리는데 바삐 손을 놀려 소매자락에 집어넣어서 겨우 잃는 걸 면했어요. 최근에 이런 꿈을 3차례나 꾸었습니다. 꿈이란 게 허황한 일인데 하필 사실로 믿는단 말이냐? 딸이 훌쩍거리며 말하였다. 덜어는 운명이나 재수를 계시하는 게 아닌가요? 너는 어째서 꿈에 마음을 두느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고는 부인이 좋은 말로 달래주었다. 이튿날 부인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부군에게 말하니 이공이 웃었다. 우리 아이가 참으로 어지러운 꿈을 꾸었구려. 속이 상한 부인이 쏘아붙였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정생이라는 호라비의 3번째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부인의 말씀이 맞소. 꿈이란 건 허망한 것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공이 한가했는데 마침 비가 하루 종일 내려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한참 무료해하다가 퇴침을 패고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 문득 보니 집안에서 혼례를 치른다고 잔치마당이 크게 벌어져 있었다. 조금 있더니 하인이 들어와 아랬다. 신랑이 대문에 이르렀습니다. 의관을 갖추고 나가 신랑을 맞고 보니 바로 이웃집의 정생이었다. 신랑이 기러기를 올리는 순간 호련 기지개를 켜며 깨어보니 한바탕 꿈속의 일이었으나 아주 생생하였다. 이공은 당황하여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비로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딸아이가 꾼 꿈과 딱 들어맞으니 혹시 그 아이의 인연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인가? 어째서 이런 꿈에 조짐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찌 그리도 실제 광경과 다름없이 또렷하단 말인가? 그러고는 또 혼잣말하였다. 과연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 어기겠는가? 그런 다음 잠시 있다가 하인을 불러 정생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비가 와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어째서 바둑 들어오지 않는가? 정생이 즉시 이르자 이공은 그와 더불어 바둑을 두기 시작해서 몇 판을 끝낸 뒤 주안상을 내오게 하여 대작하다가 물었다. 양식이며 땔감이며 비가 올 때는 가난한 집의 걱정이 갑절이나 더 할 텐데 어찌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아내의 기일이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째서 알리지 않았는가? 친구라면 서로 돕는 게 마땅한데 거릴 게 무엇인가? 안살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쌀이며 소금이며 땔감을 정말 제가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네 신세가 참으로 쓸쓸해서 안 됐네. 어째서 새의 장가를 들어 살림살이의 방도를 차리지 않고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정생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공께서는 정말 제 사정을 모르십니까? 나이 50줄에 든 백수선비가 가난은 뼈골에 사무치고 머리와 수염은 희끗희끗한데 누가 저를 사위로 삼으려 하겠습니까? 만약 사위로 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네는 어찌할 텐가? 그런 말씀 마세요. 애당초 혼처를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세상에 누가 소생을 사위로 삼겠습니까? 지금 자네에게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지금 소생을 놀리시는 겁니까? 어느 집안에서 저를 사위로 삼을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생의 형편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 말리도록 하세요. 무안하여 조금 앉았다가 이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제 시집갈 나이가 넘었네. 자네 뜻에 어떤가? 그러자 정생이 정색하며 말하였다. 공께서는 한나라의 재상이십니다. 아둔한 선비를 상대하여 농담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닐세. 정생은 발끈 성을 내며 불쾌한 듯이 말했다. 틀림없이 공이 선녀겠지요. 비록 저희 집안이 어렵기는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공에 비해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째서 이토록 심하게 저를 업신여기십니까? 만약 우리 딸이 선녀라면 어찌 감히 자네에게 말을 꺼냈겠는가? 실은 우리 부부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늦둥이로 본 딸이라네. 정생은 잠깐 멍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따님은 곧 죽을 병에 들었거나 농하거나 절름발이가 아니면 틀림없이 간질 따위에 기괴한 병이 있는 게로군요. 공처럼 부귀하고 현달하신 분이 천금같이 귀한 따님을 어찌 나이 들고 부실한
가난뱅이 선비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우리 딸에게는 아무 병도 없네. 그래도 의심스럽거든. 사람을 보내 확인해도 좋네. 저와 같은 가난한 선비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일이지요. 공께서는 저의 어떤 면을 잘 보셨습니까? 내 나름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 자네는 의심하지 말게. 공께서 과연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실로 소생에게는 바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공께서 소생을 생각해 주시는 뜻에는 끝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공이 기뻐하며 자네가 이미 허락했으니 곧 나를 잡는 것이 좋겠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정생의 사주를 물었다. 그러고는 다시 일관을 불러 나를 잡아 택일단자를 보내니 길 잃은 9월 중이었다. 이때부터 이공은 더 이상 정생을 부르지 않았고 정생도 더 이상 이공의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이공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갖가지 의구심과 염려를 정생은 품었다. 정생의 집에는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공의 집에 드나들었다. 정생이 그녀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이공댁의 아기 씨는 무슨 병이 없더냐? 병이라니요? 눈은 샛별 같고 목소리는 봄철 꾀꼬리 같으며 건강미가 넘친답니다. 또 듣자니 바느질이며 길쌈이며 무슨 일이든 솜씨가 빼어나다던데요. 혼인날이 되어 신랑이 초례상으로 들어가는데 체구는 왜소하고 얼굴빛은 검게 메말랐으며 더부룩하게 모지라진 수염은 반백인데다 늑수구리한 모습은 이미 저승길을 눈앞에 둔 노인 같았다. 자리를 가득 메운 여자 손님들과 여러 집의 남녀종이 모두 한숨을 쉬며 수군댔다. 저승길을 코앞에 두고 잔치를 벌이니 아름다운 봉황새가 까마귀의 짝이 되었구나. 그 소리를 들은 신부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눈물 흘렸다. 이날 밤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려다 보니 마당에는 살구꽃이 피어있고 달빛이 환하였다. 그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광경 그대로였다. 전생에 이미 정해져 있는 내 운명이 과연 이와 같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는 오래도록 서글픈 마음에 눈물 흘렸다. 하지만 속궁합이 맞았던지 주위의 걱정과는 달리 부부 사이는 좋았으며 정생 부인은 그 뒤에 연달아 아들 5을 낳았다. 70세가 된 뒤에는 국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의 부친이라는 자격으로 당상관에 올랐다. 정생은 90여 세까지 살면서 연달아 장수한 사람에게 주는 벼슬을 받았다. 또한 5 아들이 모두 과거에 장원급제하자 숭정대부로 품계가 오르는 은전을 받고 지사 벼슬을 하였다. 이공의 딸은 정생과 더불어 40여 년을 부부로 살아 일품부인에 봉해졌다. 부부의 자손은 증손자 고손자까지 번성하였고 후손들은 부부에게 효도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한 자손들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에 묵과에 오른 자손들은 모두 병마절도사로 명망이 높았다. 정생의 자손들은 모두 자기들의 이익이나 가문의 이익을 위하여 벼슬을 산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장에 있었으며 언제나 백성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조선시대에 나이 50이라면 지금 나이로는 못돼도 70은 될 터이다. 이 나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에 발 하나는 걸치고 있을 나이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절이라 60 청춘 90 회갑이라고들 말하니 비록 만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세상 일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기다려볼 일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